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룡산업이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재룡산업이 지금 현재 AI와 엮이면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준 바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와 엮이면서 상승했었던 이 모멘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지만 지금 하락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바라보자 라는 뜻에서 수급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룡산업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룡산업 같은 경우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산업과 엮여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AI 산업과 엮였냐라고 해본다면 주요 제품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요 제품을 좀 살펴보자면 송전, 배전, 지중선 관련 전기 기자재와 통신 기자재, 철도 자재 제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재룡산업 같은 경우 전력기기 테마로 묶여있는 상황이죠. 어떤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제품들을 좀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 송전탑이나 전신주에 사용되는 제품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들이 수요가 늘어나려면 어떤 모멘텀을 가져야 할까라는 것인데 결국엔 AI 산업입니다. AI 산업 같은 경우 현재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가 6배 이상 많다고 한답니다. 심지어 전 세계 3분의 1 가량을 데이터 센터 중 3분의 1 가량을 보유한 미국에서마저도 전력 고갈 현상이 닥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AI 서비스는 결국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에요. 그렇다면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끊임없이 가동을 해줘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데이터 센터의 경우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도 상당 부분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해서 지금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데요. 뭐 태양광 발전이든 풍력 발전이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전기를 끌어오려면 결국엔 송전탑도 새로 설치해야 하고 전신주도 새로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전력기기나 전선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송전탑을 새로 설치할까인데, 전기 같은 경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가정이나 회사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전기가 오게 되는데요. 보통적으로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같은 경우 12kV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전소를 거치면서 765kV로 승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먼 거리를 보내면서 345kV나 154kV로 강압을 시켜요. 그리고 다시금 도심에 있는 변조소에서 22.9kV로 강압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전봇대, 그러니까 전신주를 통해서 또 한 번 220V로 강압을 시키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에는 상당히 많은 전신주나 송전탑이 건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에는 재룡산업에 아까 보셨던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적인 측면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주가에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재룡산업이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또 하락이 진행 중에 있죠. 그렇다면 우린 또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바라봐야 될 텐데, 그러면 주가, 그러니까 차트 보면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재룡산업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같은 흐름도 2%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5월 8일 고점을 찍으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진행 중에 있는데 몇 퍼센트까지 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략 이쯤이니까 약 한 40%, 고점 대비 41% 정도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바라봐야 되겠죠.
수급적인 측면 함께 바라보기 전에 4월 26일부터 이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기간을 4월 26일부터 설정을 해놨어요. 4월 26일부터의 이 매수세를 좀 함께 살펴보자면 개인 같은 경우 13만 주 정도 매도가 진행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16만 주 매수 중에 있고 기관 같은 경우 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죠.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매수세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상당 부분 재롱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거래원 순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키움 증권에서 4월 26일부터 약 41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고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 22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죠. 삼성증권 같은 경우 18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는데요. 지금 메릴린치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외국계 증권이죠. 순 매수가 13만 주예요. 다시 한번 여기 투자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의 순 매수가 지금 16만 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순 매수가 거의 대부분 메릴린치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메릴린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 메릴린치가 대부분 단타를 많이 치는 애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메릴린치에서 만약에 단타 느낌으로다가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재룡산업의 주가에 더욱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릴린치의 수급 어떻게 지금 매수세인지 매도세인지 이 부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이틀 저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도 딱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면서 아래 꼬리가 달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지지 라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탈 시에는 그러면 우리가 2차적으로 어디 구간을 좀 바라봐야 될 것인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2차적인 지지 라인 같은 경우 여기 60일 이평선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여기 60일 이평선 부근이 과거에 저항대 라인이었죠. 이 저항대 라인이었지만 지금은 주가가 그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제는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만약에 2차적인 지지 라인까지 이탈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41% 정도까지 빠졌다 보니까 사실상 상승 시마다 2차 핵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